일본 교육부 장관이 얼굴을 붉히며 연단에 섰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이 전국 학교를 휩쓸고 있다는 긴급 보고서를 들고 말이죠.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아이들, 심지어 할아버지들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더 쉬운 문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훨씬 편해요.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마미입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히가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 방송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친구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번거로운 한자 변환이 시작됐어요. 간단하다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먼저 칸탄이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올바른 한자를 찾아야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습니다. 리나는 항상 메시지 답장이 빨라요. 그런데 저는 늘 느렸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대화를 끝냈는데 저는 아직 첫 번째 문장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와 남동생 타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78살이신데 작년에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처음엔 정말 기뻐하셨죠. 손녀와 문자도 주고받고 병원 예약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했는데 예약 문자를 보내지 못하셨어요. 병원이라는 한자를 쓰려고 했는데 뷰인이라고 입력해도 나오는 한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작은 화면에서 비슷한 한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우셨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무리다. 이제 무리야.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나 봐.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어를 쓰셨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남동생 타로의 이야기입니다. 타로는 올해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작년에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독증이 뭔지 아세요?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예요. 보통 아이들도 한자 배우기 힘들어하는데 난독증이 있는 타로에게 한자는 특히 어려웠어요. 나무라는 뜻의 목자와 책이라는 뜻의 본자가 계속 헷갈렸어요. 새라는 뜻의 조자가 까마귀라는 뜻의 오자로 보였고요. 매일 밤 타로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울었어요. 3시간씩 연습해도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한자 시험 때마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친구들은 타로를 놀렸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타로가 어느 날 제게 한 말이었어요. 누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아니야. 타로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이렇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용 한자만 2136자, 거기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까지요. 초등학생이 2000자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해요.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배워야 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타로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문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걸까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챕터 2 운명적인 한글과의 만남.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제가 푹 빠진 K-POP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였죠.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때 문득 한국 팬들의 댓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간단한 모양들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도 없고 히라가나 가타카나처럼 외워야 할 글자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한국어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한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생각해 보세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해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였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래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글을 만든 이유였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래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 문장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한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자를 못 보내시고 타로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식으로 자음 순서를 외웠어요. 아야오요요유이 모음 순서도 외웠고요. 처음에는 모양이 낯설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기억 더하기 아하면 가, 니은 더하기 아하면 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뜻은 몰랐지만 소리는 낼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마미, 히읗, 이응, 이가, 미음, 이. 간단했어요. 일본어로는 맘이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4개의 기호만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타로가 한글을 배운다면, 복잡한 한자 대신 이렇게 규칙적인 글자를 배운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대담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과연 78살 할아버지와 난독증이 있는 9살 동생이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할아버지가 또 스마트폰을 붙잡고 끙끙거리고 계셨어요. 친구분께 문자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또 한자 변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였죠. 할아버지,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종이에 큰 글씨로 써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니?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국 글자인데 이거 8개만 알면 할아버지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히읗 히읗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 웃을 때처럼요. 아는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고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금방 이해하셨어요. 평생 복잡한 한자와 씨름해 오신 분인데 한글의 단순함이 오히려 신선했나 봐요. 30분 정도 연습하시더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거였어.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해드렸죠.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익숙해지시는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마미야 사랑해. 비록 한글로 쓴 메시지였지만 할아버지가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쓰신 문자였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르게 타이핑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 나이 78배에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구나. 마미야 고맙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더 중요한 실험이 남아 있었거든요. 타로가 또 한자 숙제를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14획이나 되는 복잡한 글자였거든요. 구름이라는 뜻인데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모양이었죠. 타로야, 누나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이거 한번 해볼래? 저는 타로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타로도 겁을 냈어요. 또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타로야, 이건 달라. 24개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 기억기억 니은니은 디귿디귿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타로는 난독증이 있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릴 게 적었거든요. 첫째 날엔 자음 5개만 배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타로가 신기해했어요. 누나, 이거 정말 간단하네. 모양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아. 둘째 날엔 모음을 배웠습니다. 아야허 여호우. 타로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조합하는 거구나.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하나하나 천천히, 그 다음엔 조금씩 빠르게. 타로는 평소 한자 공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울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10번째 날, 타로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읽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자 하나 외우는데 몇 시간씩 걸렸던 타로가 한글 자음을 이렇게 쉽게 읽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을 때 타로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타로.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누나, 이거 봐. 내가 쓴 거야. 타로가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줬어요. 누나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타로가 글을 읽었어요. 난독증으로 2년 동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타로가 한글로 쓴 문장을 읽은 거예요. 누나, 내가 읽었어. 진짜로 읽었어. 타로가 방방 뛰면서 소리쳤어요.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죠. 엄마, 아빠, 나 글 읽었어. 누나 사랑해라고 읽었어. 부모님도 달려오셨어요. 타로가 쓴 한글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타로가 정말 이걸 읽은 거니? 응, 누나가 가르쳐준 한글이야. 나 머리 나쁜 거 아니었어.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타로는 계속해서 한글로 글을 썼어요. 나는 타로. 나는 똑똑해.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어. 매일 밤 울면서 한자 공부를 하던 타로가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미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니? 특수 교육 선생님도 어렵다고 했던 일이.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타로는 매일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울지 않았다. 한글은 쉽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문장들이 타로의 일기장을 채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타로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누나, 한국 동화책 없어. 나 읽어보고 싶어.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어린이 동화책을 주문했어요. 일주일 후 책이 도착했을 때 타로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타로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문장을 다 읽었을 때 타로가 소리쳤어요. 누나, 나 진짜 책 읽었어.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와.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친구 리나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리나,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타로가 글을 읽었어. 한글로. 리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타로의 난독증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그 타로가. 응,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자기 이름도 쓰고 문장도 읽었어. 너도 배워볼래? 점심시간 우리는 옥상 구석에 앉았어요. 저는 리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이게 기억이야.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 거래. 리나는 똑똑한 친구예요. 1시간 정도 연습하더니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이해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인데. 이걸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리나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리나. 신기해. 한자로는 리나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해. 그때 옆을 지나가던 유키가 우리를 봤어요. 뭐해? 무슨 암호 같은데. 한글이야. 한국 문자인데 정말 규칙적이야. 너도 배워볼래? 유키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치코, 에미도 합류했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5명 모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거 흥미로운데. 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몰랐을까? 유키가 핵심을 찔렀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였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온라인 교육 시스템 모든 게 앞서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까 교육 기회가 평등한 거죠.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마미, 나도 가르쳐줘. 우리도 배우고 싶어.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한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5명이었는데 다음 날은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이 모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친구들이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한글로 메모했더니 훨씬 빨라.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까 시간이 절약돼. 물론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들리는 단어들을 메모하고 인터넷으로 뜻을 찾아봤죠. 몇 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공부 효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한글로 메모하니까 훨씬 빨랐거든요. 일본어로는 이라고 쓸 걸 한글로는 확인이라고 쓰면 되니까요. 리나가 말했어요. 마미, 이거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자를 쓰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언어학적으로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5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니. 유럽에서는 아직 귀족들만 글을 읽던 시대의 말이에요. 학교 신문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마미,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학습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글 학습 모임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반 친구들도 배우고 싶어 했고, 심지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도 찾아왔어요. 선배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후배들아, 물론이지. 같이 배우자.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 15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이 조용한 혁명이 곧 예상치 못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글 학습 열풍은 우리 학교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타로가 신나서 집에 왔어요. 누나, 우리 반 친구들도 한글 배우고 싶대. 내가 한글로 일기 쓰는 거 보고 다들 놀랐어. 타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대요. 매일 한두 쪽씩 일기를 썼고 처음으로 독서도 시작했어요. 타로 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타로처럼 난독증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죠. 타로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타로는 이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자 때문에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 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복도에서는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급식 뭐야? 카레라이스래. 맛있겠다. 너 숙제 다 했어. 아직이야. 같이 할래.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쓰는 정도였지만 점점 한국어 단어도 섞어 쓰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습 효율이었어요.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을 메모할 때 한글이 훨씬 빨랐고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미술부 친구들은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한글은 글자 자체가 예술이야. 동그라미와 직선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과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했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 거라니.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대요. 나도 이제 문자 메시지 쉽게 보낼 수 있어. 한글이라는 게 있더라고. 할아버지 친구분들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한글 수업을 했죠. 어르신들, 오늘은 비읍을 배워볼게요.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트리는 소리예요. 바보. 어르신들이 초등학생처럼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손자, 손녀에게 복잡한 한자 변환 없이 문자를 보내는데 성공하셨죠. 할머니가 보낸 거 맞아. 대박. 어르신들의 얼굴에 번지는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예요. 복잡해서 소통을 방해한다면 그건 개선이 필요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85살 스즈키 할머니였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마미 양,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2주일 후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낸 첫 문자를 보고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타쿠야야 사랑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85년을 살면서 이렇게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니. 한글을 만든 그 왕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노인정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한글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한글을 배운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5개 지역의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한글 수업을 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어르신들이 서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한자 때문에 글쓰기를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한 거죠.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리나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한글로 메모하기 시작했대요. 회의 내용을 빠르게 기록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같은 부서 동료들도 관심을 보여서 점심시간에 한글을 가르쳐 드렸대요.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유키의 어머니는 간호사인데 환자 기록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자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의료 용어들을 한글로 빠르게 기록할 수 있어서 환자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거든요. 아이들이 일본어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설명회를 열었어요. 학부모님들, 한글을 배우는 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오른 것도 보여드렸죠. 특히 타로의 성적 변화가 가장 설득력 있었어요. 난독증으로 평균 점수가 40점대였던 타로가 한글을 배운 후 70점대로 올랐거든요.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설명회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우리 아이도 난독증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타로처럼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한글 학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분들은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전체 조회 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며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글을 쓰는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한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0년 이상 사용해 온 우리의 전통이죠. 하지만 최근 일부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으십니다.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자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나카무라, 내가 이 한글 학습 모임의 중심이라고 들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걱정이 많다.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시거든. 한글은 좋지만 일본어 학습에 소홀해질까봐 우려하신다. 저는 답답했어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점심시간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들 걱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금지하면. 유키가 말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것뿐인데. 그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면 주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타로 때문에라도요. 누나, 한글 쓰면 안 돼. 나 이제 글 읽는 게 재미있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마디 하지. 나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쉽게 문자를 보냈어. 한글 덕분이야. 이게 나쁜 거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학교의 우려 표명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활동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화장실이 우리의 새로운 소통 공간이 되었어요. 오늘 방과 후 어디서 만날까? 편의점 어때? 거기서 이야기하자. 이런 대화를 한글로 쓴 쪽지로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일종의 비밀 코드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제안했어요. 우리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지 말자. 당당하게 나서자. 무슨 뜻이야? 공개 발표회를 열자는 거야. 우리가 왜 한글을 배웠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어요. 변화는 숨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공유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우리는 SNS를 통해 발표회 소식을 알렸어요. 해시태그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해시태그 언어는 자유다. 해시태그 소통이 권리.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요. 2025년 6월 20일 토요일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한글을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플래카드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건 플래카드의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는 도구다.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라.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였어요.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복잡한 문자가 내 아이를 힘들게 한다. 타로도 왔어요. 작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78년 만에 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글 덕분에 손자와 대화해요. 발표회는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표회를 구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순식간에 구경꾼이 500명을 넘어섰어요. 심지어 경찰관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정말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우리 아이도 한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언론도 취재를 왔어요. 한 기자가 타로를 인터뷰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뭐가 달라졌니? 타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책도 읽고 일기도 써요. 친구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발언이었어요. 85살 스즈키 할머니였는데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글쓰기가 어려웠어요.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손자에게 편지도 못 썼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매주 편지를 쓰고 있어요. 글자가 쉬우니까 마음도 쉽게 전해져요. 발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언어는 자유다. 소통은 권리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날 이후 일본 사회에 작은 파장이 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관심과 논란도 불러일으켰죠. 교육부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전통문화 훼손이라며 비판 기사를 내보냈어요. 반면 진보 언론과 교육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난독증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한글 학습은 학생들에서 시작되어 가족 전체로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한 확산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당국의 관심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나카무라 양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주도하는 한글 학습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싶다고 하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분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생이에요. 27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일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죠. 진우 씨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한글 학습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진우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SNS에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도와주고 싶다고요. 진우 씨가 설명했어요.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첫 수업은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열렸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진우 선생님은 먼저 한글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때 조선시대 백성들도 여러분처럼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타로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세종대왕은 왜 쉬운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진우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타로처럼 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진우 선생님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에요.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시죠. 화면에 한국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셨죠.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진우 선생님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한국에도 난독증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조카도 난독증이었는데 지금은 책을 엄청 좋아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진우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초대하고 싶네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진우 선생님이 말한 거 들었어. 한국에도 나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글로 극복했대. 나도 할 수 있겠지. 저는 타로에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진우 선생님과의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먼저 타로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타로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어요. 타로가 신나서 말했어요. 누나, 나 독서상 받았어.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난독증으로 글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독서상을 받은 거예요. 타로는 이제 한국 동화책을 즐겨 읽었어요. 하루에 1~2권씩 읽으면서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타로가 친구들에게 말한 거였어요. 옛날에 작은 공룡이 살았어요. 한자를 못 읽는 친구들이 타로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타로는 이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타로의 담임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타로뿐만 아니라 다른 난독증 아이들도 한글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성과예요. 특수 교육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규칙적이어서 학습 장애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성과는 부정할 수 없었죠.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필기 속도가 빨라지니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했고 과제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몇몇 진보적인 기업들은 한글 활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스타트업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환영해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인 친구가 10명이 넘었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시고 한국 뉴스도 보시고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 장기도 두셨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미야, 내가 78년을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한글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타로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학교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타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이었죠. 2025년 8월 현재 우리는 여름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타로가 매일 한국 지도를 보며 가고 싶은 곳을 체크해요. 누나, 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보고 싶어. 그리고 한글 박물관도 가자. 할아버지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진우 선생님이 우리의 여행 계획을 도와주고 계세요. 서울에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글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초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도쿄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활용 특수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예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도구로 한글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외국 문자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타로의 학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한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타로가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거든요. 현재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 읽기에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타로가 다른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로가 새로운 아이에게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글을 못 읽었어.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책이 정말 재미있어졌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으세요. 78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할아버지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마미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한글이 가르쳐줬어. 우리 한글 학습 모임도 이제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았어요. 히가시 고등학교 한국어 동아리로 등록되어 학교의 공식 지원을 받고 있죠. 현재 동아리 회원은 100명이 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학습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온 편지였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저도 난독증이 있어서 공부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미 선배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진우 선생님은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협력해서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본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한글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래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그분은 아실까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었던 세종대왕의 마음이 국경을 넘어 일본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더 많은 타로들이,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내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글 교육 국제 프로그램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양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더 효과적인 한글 교육 방법을 연구할 거래요.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현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타로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한글 덕분에 나도 똑똑한 아이가 됐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분명히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다음에는 더 따스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